에이, 멍청이. 슈퍼 앞에서 우리 손자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상대는 70이 넘으신 옆집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2주 전 일이에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내가 손자를 이렇게 키웠나. 자책감에 눈물만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어제 같은 슈퍼 앞에서 민수가 그 할아버지를 만나자 제 손을 놓고 뛰어가더니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할아버지, 저번에 정말 죄송했습니다라고 사과하는 겁니다. 단 2주 만에 일어난 기적 같은 변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버릇없던 손자를 예의 바른 아이로 바꾼 제 치열했던 2주간의 이야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주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증명했으니까요. 자, 그럼 그날로 돌아가 볼까요? 사실 징조는 있었어요. 할머니, 물 줘. 왜 이것도 못해? 짜증나. 어느 순간부터 민수 입에서 이런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애가 어리니까 그럴 수 있지 했어요. 그냥 넘겼죠.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며느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 아이한테 짜증을 낼 때가 있고 남편한테 말할 때도 좀 거칠 때가 있잖아요. 민수가 그걸 그대로 따라한 거였어요. 더 큰 문제는 제가 손자를 너무 예뻐하다 보니 제대로 혼을 못 냈다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민수 화났네. 이렇게 달래기만 했지 확실하게 잘못을 짚어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터진 게 그날 슈퍼 앞 사건이었습니다. 에이, 멍청이. 민수가 할아버지한테 소리를 지르고는 제 뒤로 숨는 그 순간 정말 머리끝까지 피가 확 솟는 것 같았어요. 얼른 민수 손을 잡고 당장 사과해. 라고 했지만 애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 손을 잡고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는 정말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내가 지금 편하자고 넘어가면 이 아이 평생이 힘들어진다. 그날 저녁 민수를 재운 뒤에 혼자 앉아서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어요. 우리 민수 바른말 프로젝트라고 제목을 크게 쓰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우리 아들 키울 때 했던 방법들. 그리고 요즘 텔레비전에서 보는 교육 프로그램들. 인터넷에서 찾아본 육아 정보들. 이것저것 모아서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5가지 방법을 정했어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지금부터 말씀드릴 할머니의 특급 교육법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존댓말 따라쟁이 놀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일어나자마자 할머니, 물 줘. 라고 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물을 갖다 줬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가 민수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민수야, 할머니랑 재미있는 게임 하나 할까? 따라쟁이 게임인데 할머니가 하는 말을 똑같이 따라하면 되는 거야. 민수 눈이 반짝거렸어요. 게임이라는 말에 관심이 생긴 거죠. 그래, 할머니. 뭐 하는 건데? 자, 할머니가 먼저 할게. 할머니, 물 좀 주세요. 자, 민수도 따라해봐. 할머니, 물 좀 주세요. 와, 우리 민수 정말 잘하네. 자, 그럼 할머니가 물 갖다 줄게. 물을 주면서 칭찬 스티커판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거예요. 민수가 예쁜 말로 얘기했으니까 스티커 하나 붙이자. 민수가 좋아하면서 스티커를 받아 붙이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다 모으면 뭐 사줘? 스티커 10개 모으면 민수가 갖고 싶은 장난감 하나 사줄게. 그런데 예쁜 말로 얘기할 때만 스티커 주는 거야. 이렇게 시작한 게 생각보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야 했어요. 민수가 할머니 저거 가져와. 라고 하면 민수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할머니 저것 좀 가져다 주세요. 그러면 민수가 따라하고 저는 스티커를 줬어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민수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 방으로 와서는 할머니 물 좀 주세요라고 먼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시범을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때 느낌.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
우리 민수가 스스로 예쁜 말로 얘기했네. 할머니 너무 기쁘다. 스티커 2개 줄게. 민수가 환하게 웃으면서 스티커를 받았어요. 그날부터는 민수가 스티커를 더 받고 싶어서 일부러라도 존댓말을 쓰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물론 실수할 때도 많았어요. 할머니 빨리 와. 하다가 제가 쳐다보면 아 할머니 빨리 와주세요라고 고치는 식이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큰 발전이었습니다. 최소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는 알게 된 거니까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민수가 자연스럽게 존댓말을 섞어 쓰기 시작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친구들이랑 놀 땐 여전히 반말이었고 급하면 명령조로 말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한번 눈을 마주치면 민수가 아, 미안해요, 할머니라고 고쳐 말하곤 했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재미였어요. 훈계가 아니라 놀이로 접근하니까 아이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라는 눈에 보이는 보상이 있으니까 동기부여가 됐고요. 두 번째 방법은 마법의 3단어 전략이었습니다. 존댓말 놀이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힌 뒤에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랑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마법의 말 3가지를 알려줄게. 이 말만 잘 쓰면 모든 사람이 민수를 좋아하게 돼. 진짜? 뭔데?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부탁드립니다야. 이 3가지만 잘 쓰면 돼. 민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게 왜 마법이야? 민수가 실수했을 때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화를 풀어. 누가 도와줬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 기분이 좋아져. 뭔가 필요할 때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 다들 도와주고 싶어 해. 이게 마법 아니야? 오, 신기하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건데 민수가 이 마법의 말을 쓰지 않으면 할머니가 들어주지 않을 거야. 알았지? 처음엔 반발이 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할머니 주스 줘 라고 했을 때 저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주스 달라니까. 민수야 마법의 말 빠뜨린 거 아니야? 아, 주스 주세요? 그것도 좋은데 마법의 말 중에 뭘 써야 할까? 민수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주스 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자 여기 주스.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니까 민수도 패턴을 익히더라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민수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제 꽃병을 실수로 건드려서 떨어뜨렸어요. 다행히 안 깨졌는데 민수가 화들짝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순간 저는 속으로 이제 어떻게 나오나 싶어서 지켜봤어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민수야 괜찮아. 안 깨졌잖아. 마법의 말 써줘서 고마워. 할머니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 그날부터 민수는 실수했을 때 진짜로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심으로요. 며칠 뒤에는 제가 민수 숙제 봐주고 나서 일어서려다가 허리가 아파서 아야 하고 소리를 냈어요. 그때 민수가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할머니 숙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리 아프시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달라지고 있어. 진짜로 달라지고 있어. 이 방법의 핵심은 일관성이었어요. 마법의 말을 쓰지 않으면 절대 들어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처음엔 민수가 떼를 쓰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니까 결국은 민수가 바른 말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민수한테만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저도 민수한테 고마워, 미안해, 부탁해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니까요. 세 번째 방법은 제일 재미있었던 역할 바꾸기 드라마였습니다. 이건 우연히 생각해낸 건데요. 어느 날 민수가 제 말을 듣지 않고 버티고 있었어요. 민수야, 이제 목욕할 시간이야. 싫어. 안 할 거야.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애가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스스로 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안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역할 바꿔볼까? 민수가 할머니 되고 할머니가 민수 될게.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 민수가 눈을 반짝이며 해볼래? 라고 했어요. 좋아. 그럼 이제부터 할머니는 민수고 민수는 할머니야. 시작. 제가 소파에 털썩 앉으면서 일부러 버릇없는 말투로 말했어요. 할머니 배고파. 빨리 밥 줘. 민수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라고 했어요. 왜? 나 배고픈데? 그래도 밥 좀 주세요라고 해야지. 흥. 싫어. 빨리 줘. 안 주면 나 삐질 거야. 민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아니 민수야. 그렇게 말하면 할머니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왜 안 좋아? 나는 그냥 배고프다고 한 건데. 민수가 잠깐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평소에 이렇게 말했구나. 그 순간 민수의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자기가 평소에 어떻게 말했는지 깨달은 거죠. 민수야, 기분이 어때? 별로 안 좋아요. 할머니가 저렇게 말하니까 화나고 슬퍼요. 그치? 할머니도 민수가 그렇게 말하면 그런 기분이었어.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할게요. 이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역할 바꾸기 놀이를 했어요. 저는 일부러 민수가 평소에 하던 버릇없는 행동들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소리 지르기, 떼쓰기, 무시하기 같은 것들요. 민수는 처음엔 웃으면서 놀이로 받아들였는데 점점 진지해지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하니까 제가 얼마나 나쁘게 행동했는지 알겠어요. 민수가 깨달았다니 할머니 기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쁘게 말하고 할머니 말씀 잘 들을게요.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체험 학습이라는 거예요. 100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겪어보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워하잖아요. 예의가 뭔지 공손함이 뭔지 말로만 들으면 잘 모르는데 이렇게 역할을 바꿔보니까 확실히 이해하더라고요. 한 번은 민수가 먼저 할머니, 오늘 역할 바꾸기 놀이 해요라고 제안한 적도 있었어요. 그날 민수는 제가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흉내냈는데 너무 웃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수 밥 먹어야지 하면서 허리를 굽히고 다니는 모습이 꼭 저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민수는 할머니의 입장도 이해하게 됐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애써서 돌보는지를요. 네 번째 방법은 구체적인 칭찬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평소에도 민수를 많이 칭찬했어요. 우리 민수 착하네, 잘했어, 기특해 이런 말들을요.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육아 프로그램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막연한 칭찬보다는 구체적으로 뭘 잘했는지 짚어주는 칭찬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요. 그래서 바꿨어요. 민수가 할머니, 물 좀 주세요라고 말하면 예전엔 그냥 그래, 착하네 했는데 이제는 민수야, 공손하게 부탁해줘서 고마워. 할머니 기분이 정말 좋아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동생한테 양보했을 때도 잘했어가 아니라 민수가 동생한테 먼저 양보해줬네. 형답게 참 멋지다. 동생이 민수를 정말 좋아할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처음엔 말이 좀 길어서 어색했는데 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민수가 제 말을 듣고 정확히 무엇을 잘한 건지 이해하게 된 거예요. 할머니가 내가 공손하게 말한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니까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민수가 밥 먹다가 제게 물었어요. 할머니, 제가 오늘 뭘 잘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할머니가 칭찬해 주시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더 잘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칭찬이 이렇게 큰 힘이 있었구나 싶었어요. 오늘 민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할머니, 안녕하세요라고 먼저 인사했잖아. 그게 참 좋았어. 그리고 밥 먹을 때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한 것도 예의 바르고 훌륭했어.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내일도 그렇게 할게요. 이후로 저는 의식적으로 하루에 최소 3번은 민수를 구체적으로 칭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밥 먹을 때, 자기 전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칭찬하니까 민수도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한 번은 며느리가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민수가 며느리한테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한테 공책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고맙다고 했어요 라고 자랑하더라고요. 며느리가 그래. 우리 민수 착한 애라고 하니까 민수가 제 쪽을 보면서 빙그레 웃는 겁니다. 나중에 민수가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는 착한 애라고만 하는데 할머니는 제가 뭘 잘했는지 정확히 말해주시잖아요. 그게 더 좋아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도 그 차이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방법의 핵심은 명확성이었습니다. 아이가 어떤 행동이 좋은 건지 정확히 알게 해주는 것. 그러면 그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물론 처음엔 좀 번거로웠어요. 매번 구체적으로 뭘 말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습관이 되니까 자연스러워졌고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은 외부 전문가 영상 활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제가 민수를 사랑하고 정성껏 가르쳐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할머니 말은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민수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하면 알았어요. 하고 대충 넘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다른 사람이 말하면 좀 다르게 들리지 않을까? 마침 요즘은 유튜브에 좋은 교육 영상들이 많잖아요. 저도 틈틈이 스마트폰으로 그런 영상들을 찾아봤는데 어린이 예절 교육하는 채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하나를 골랐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어서 재미있고 내용도 알차고 무엇보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져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랑 함께 그 영상을 틀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재미있는 영상 찾았는데 같이 볼까? 무슨 영상인데? 보면 알아. 아주 재미있어. 영상은 한 남자아이가 무례하게 행동하다가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결국 예의를 배워서 다시 친구들과 화해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민수가 처음엔 그냥 보는 척하더니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 주인공이 멍청이야. 닥쳐. 그 같은 말을 했을 때 민수가 움찔하는 게 보였어요. 자기 모습이 보였던 거겠죠. 영상이 끝나고 저는 민수한테 물었습니다. 민수야, 어땠어? 저 애가 불쌍했어요. 친구들이 다 떠나. 그치? 말을 함부로 하면 결국 혼자가 되는 거야. 민수는 그러고 싶어?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예의 바르게 말해야죠.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런 교육 영상을 함께 봤어요. 예절에 관한 것도 있었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법, 사과하는 법,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신기한 건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듣던 게 영상으로 보니까 받아들이더라고요. 할머니, 저 영상에서 그러는데 감사 인사를 하면 상대방이 행복해진대요. 맞아, 할머니도 민수가 고맙다고 하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 그럼 저 앞으로 더 많이 고맙다고 할게요. 특히 효과적이었던 건 롤모델 영상이었어요. 예의 바른 아이가 주인공으로 나와서 어른들한테 칭찬받고 친구들한테 인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이었는데 민수가 그걸 보고 나서 말했어요. 저도 저렇게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저 애처럼 말도 예쁘게 하고 어른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한테 친절하게 해야죠. 와, 우리 민수 정말 똑똑하네. 그럼 오늘부터 하나씩 해보자. 이렇게 외부 영상을 활용하니까 교육 효과가 배가 됐어요. 제 말은 잔소리로 들려도 영상 속 선생님이나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하는 말은 신선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민수와 함께 영상을 보면서 대화할 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민수야, 오늘 본 영상에서 기억에 남는 게 뭐야? 친구한테 먼저 사과하는 거요. 그게 왜 기억에 남았어? 저도 오늘 친구랑 싸웠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니까 친구가 괜찮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영상을 통해 배운 걸 실생활에 적용하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었어요. 너무 많은 영상을 보여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만 골라서 함께 보고 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 나누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영상만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연습할 기회를 주는 게 핵심이었어요. 민수야, 오늘 본 영상처럼 동네 할아버지 만나면 인사해 볼까? 네. 이렇게 영상과 실천을 연결시켜 주니까 효과가 훨씬 좋았습니다.
이 5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지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수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제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오더니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할머니 주무세요? 아니 깼어. 왜 그래 민수야? 할머니, 저 어제 생각해봤는데요. 응? 제가 전에 할머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야, 할머니한테 사과해줘서 고마워. 근데 민수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해? 할머니한테 명령조로 말하고 큰 소리치고 할머니 말씀 안 듣고 민수가 그걸 알았다는 게 정말 대단해.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앞으로는 할머니한테 예쁘게 말하고 할머니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날 아침 민수는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 식사 준비하는 걸 도와주겠다고 나서고 할머니,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라고 물어보고 밥 먹고 나서는 자기 그릇을 싱크대에 가져다 놓더라고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뒤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는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그랬어요. 하지만 제가 한번 눈을 마주치면 민수가 스스로 알아채고 행동을 고쳤습니다. 아, 미안해요, 할머니. 집에서는 뛰면 안 되죠. 이런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졌던 건 바로 그 사건이 있었던 슈퍼 앞에서였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민수와 함께 장을 보러 나갔어요. 슈퍼 앞에서 그때 그 옆집 할아버지를 마주쳤습니다. 제 손을 꽉 잡고 있던 민수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할아버지도 민수를 보시더니 어색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때 민수가 제 손을 놓고 할아버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저번에 제가 나쁜 말 해서 죄송합니다. 깊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민수를 보니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도 놀라신 표정으로 민수를 보시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시며 민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수 많이 컸구나. 사과해줘서 고맙다. 할아버지도 그날 너무 놀라서 말을 못했는데 이제 됐어. 우리 이제 친하게 지내자. 네, 할아버지. 그날 집에 돌아와서 민수가 제게 물었어요. 할머니, 제가 잘한 거죠? 물론이지. 민수가 용기 내서 사과한 게 정말 대단해. 할머니 너무 자랑스러워. 사과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할아버지도 웃으시고. 그치? 그게 바로 마법의 말의 힘이야. 민수가 제대로 배운 거야. 이후로 민수의 변화는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을 만나면 먼저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어른이 타시면 버튼을 눌러드리고 마트에서는 할머니들이 물건을 집기 어려워하시면 대신 집어드리기도 했어요. 한 번은 동네 슈퍼주인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순자 씨, 민수가 요즘 정말 의젓해졌어요. 예전에는 가게에서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했는데 요즘은 조용히 할머니 뒤따라다니면서 짐 들어드리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교육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너무 뿌듯했습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시간 들여서 차근차근 가르쳤을 뿐이에요. 아휴,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예의 바른 아이 키우기 쉽지 않은데 정말 잘하셨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민수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받았어요. 민수가 요즘 학교에서도 친구들한테 친절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는다고 갑자기 뭐가 달라졌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민수가 학교에서도 잘하고 있구나.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바빠서 신경을 못 써줬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셔서. 무슨 소리야? 우리 손자인데 당연한 거지.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기뻤어요. 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으니까요. 물론 이 과정이 늘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시행착오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특히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민수가 새로운 규칙들에 적응하지 못하고 짜증을 내고 떼를 쓸 때가 많았거든요. 왜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귀찮아요. 할머니는 왜 자꾸 잔소리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너무 엄격한 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냥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는 게 나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 번은 민수가 할머니 싫어요. 엄마한테 갈 거예요. 라고 소리 지르며 방으로 들어가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손자와의 관계만 나빠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제 방으로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어제는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저한테 좋은 걸 가르쳐 주시는 건데 제가 짜증을 냈어요. 죄송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이도 변하고 싶어 한다는 걸. 다만 변하는 게 쉽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거구나 하고요. 민수야, 할머니도 미안해. 너무 급하게 가르치려고 한 것 같아. 천천히 하자.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네, 할머니. 그날부터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고치려고 하지 않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갔어요. 오늘은 존댓말 연습, 내일은 마법의 단어 연습,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중요한 걸 하나 더 깨달았습니다. 일관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처음에 저는 민수가 때를 쓰면 가끔 져주곤 했어요. 아이고, 할머니가 이번만 봐줄게. 하지만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민수가 때를 쓰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구나라고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정했습니다. 한번 정한 규칙은 반드시 지킨다. 예외를 두지 않는다. 처음엔 민수도 저도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민수도 규칙에 익숙해지더라고요. 또 하나 중요했던 건 나 자신부터 바꾸기였어요. 민수한테만 바른 말 쓰라고 하면서 제가 며느리한테 짜증 섞인 말투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의식적으로 제 말투를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 좀 해라 대신 이것 좀 부탁할게. 왜 이렇게 했어? 대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바꾸니까 민수뿐만 아니라 집안 분위기 전체가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달은 건 인내심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아이를 변화시키는 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반복하고 꾸준히 가르치고 때로는 같은 말을 100번도 더 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 과정이 지루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결국 그 인내심이 결실을 맺은 거죠. 주변의 반응. 민수의 변화는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느꼈어요. 먼저 며느리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며느리가 민수를 데리러 왔을 때였어요. 어머니, 민수가 요즘 집에서도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제 말을 잘 안 들었는데 요즘은 제가 부탁하면 네, 엄마하고 잘 들어요. 그리고 동생한테도 훨씬 친절해졌고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는 100번을 말해도 안 듣던 애가. 그래서 제가 했던 5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며느리가 놀라워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바빠서 그렇게 세심하게 신경 쓸 시간이 없었는데. 어머니 덕분에 민수가 이렇게 달라졌네요. 무슨 소리야? 내가 바쁜 거 아는데 내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그날 며느리가 가면서 민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민수야,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지? 할머니가 민수를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거야. 할머니한테 잘해드려야 해. 네, 엄마. 저 할머니 정말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저 애 버릇없다, 좀 혼내야겠어, 이런 눈초리로 보시던 분들이 이제는 민수 정말 의젓해졌네. 우리 손주도 저렇게 컸으면 좋겠어.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옆집 할아버지가 변화를 많이 느끼셨어요. 어느 날 마주쳤을 때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자 씨, 민수 교육 참 잘하셨어요. 요즘 보면 꼭 어른 같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문도 잡아주고. 참 기특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다 기쁘네요. 요즘 아이들이 대부분 버릇없는데 민수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교육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방법을 간단히 설명해 드렸더니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역시 교육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거구나. 순자 씨가 정말 수고 많으셨겠어요. 민수 친구 엄마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어요. 한 번은 민수 친구가 집에 놀러 왔을 때
그 친구 엄마가 데리러 오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수가 우리 아이한테 정말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집에 와서 민수는 할머니한테 항상 예쁘게 말한대. 나도 그래야겠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정말요? 네, 민수 보고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자주 놀게 해주세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제 노력이 민수 한 명만 변화시킨 게 아니라 주변 아이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예상치 못한 보너스. 민수의 변화는 예상하지 못한 좋은 결과들도 가져왔어요. 첫째, 민수의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한테 거칠게 대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다가 친구들이 떠나가면 외로워하곤 했는데 이제는 친구들이 민수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할머니, 오늘 친구들이 저랑 같이 놀고 싶대요. 이렇게 말하는 민수의 얼굴이 정말 밝아졌어요. 둘째, 학교 성적도 좋아졌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 못한 부분이었는데 선생님 말씀을 잘 듣게 되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력도 높아지고 모르는 게 있으면 공손하게 질문하니까 선생님들도 더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이 며느리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민수가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전에는 산만하고 집중을 못했는데 요즘은 수업 태도도 좋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요.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셋째, 민수와 제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할머니와 손자였다면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는 친구 같은 관계가 됐어요. 민수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게 먼저 얘기하고 고민이 있으면 상담하고 제가 힘들 때는 민수가 위로해주기도 합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 안 좋으세요?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릴까요? 이런 말을 하는 민수를 보면 정말 기특하고 대견해요. 넷째, 가족 전체의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민수가 변하니까 며느리도 육아 스트레스가 줄어들었고 아들도 집에 오는 게 즐거워졌대요. 엄마, 요즘 집에 오면 민수가 먼저 달려와서 인사하고 신발도 정리해놓고 그래요. 너무 좋아요. 마지막으로 저 자신도 변했습니다. 민수를 가르치면서 저도 제 말투와 행동을 돌아보게 됐거든요. 예전엔 무심코 했던 말들, 짜증 섞인 표현들을 의식적으로 고치려고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이가 들면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잖아요.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민수를 가르치면서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노력하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걸요. 마지막 당부.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손주 교육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분명 변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해나가세요. 그리고 일관성을 지키고 본인부터 바뀌려 노력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 경험과 지혜로 손주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방법, 존댓말 따라쟁이 놀이, 마법의 3단어, 역할 바꾸기 드라마, 구체적인 칭찬, 외부 전문가 영상 활용. 이것들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분명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힘내서 우리 손주들을 바르고 멋진 사람으로 키워봅시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